짠. 안녕하세요. 방금 밥을 시켰는데 냉장고 보니까 남아있던 음식이 너무 있는 거야. 조금씩. 근데 저는 배달 시켜 먹는 위주기 때문에 음식을 잘 버리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버리고 그 남은 거에 비비고 뭐 김 꺼내고 뭐 나머지 음식 좀 이렇게 있는 거 해가지고 그냥 좀 비벼서 김치에 대충 반찬 올려서 먹어버린 거야. 한 끼를 시켰는데 지금 돈이 조금 아까워. 4만원 돈이나 시켰거든요. 근데 뭐 좀 이따가 일어나면 먹겠지. 오늘 좀 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잤더니 심심해서 잠깐 켰어요. 내 얼굴 어떻게 나오나, 얼마나 부었나, 응? 머리도 한번 다른 거 써보고 질려서 이제 막 또 저는 밝은 계열이 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렇게 한번 렌즈를 끼려다가 렌즈 끼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입술만 하나 바르고, 전 급할 때 화장할 때는 이렇게 루즈를 묻어있던 요 라인 요렇게 있죠? 이걸로 눈두덩이랑 섀도우를 이렇게 살짝 발라준답니다. 보이죠? 방금 이게 바로 이렇게 좀 요게 화장 끝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남으면 이렇게 남았잖아? 그럼 이렇게 요게 끝이에요. 요 정도만 하는데 요게 저한테는 기본적인 꾸밈 항상 하는 게 뭐 그거예요. 그래서 머리 새로운 가발도 시켰는데 뭐 핑크색, 그러니까 분홍색이죠. 분홍색 뭐 이것저것 시켰는데 뜯어보진 않았어. 아직 귀찮아서. 그래서 새로운 머리 이거 한번 써봤어요. 어떤가. 앞머리, 여자들은 이게 앞머리가 있는 거거든요. 긴 머리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앞머리 있는 머리는 여자가 앞머리가 있는 거야. 근데 넘기면 앞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앞머리 없는 거 한번 써봤고요. 애기들은 옆에 놀고 있고. 배불러.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 언제 도착해? 배달 시작이 떴네. 그럼 이제 저건 좀 깔아놓고 식으면 냉장고 넣어놔야지.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렇게 먹어야죠. 오늘은 일찍 좀 깨서 할 게 없어서 머리 새로운 거 써보고 어떤지 그냥 이렇게 점검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닦았잖아. 그럼 손에 핑크 있잖아. 요걸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에 바르면 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약간 화장을 한 느낌이 돼요. 라이도 갖고 도착한데 속상하다. 괜히 시켰어. 이번 건 돈이 좀 아깝네. 원래 버리려던 걸 그냥 비벼 먹었거든요. 내 팔자에 무슨 아껴 먹여야지 하는, 이미 배달을 시켜버린 거야. 국물이 없어가지고. 전 국물이 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음식을 먹을 때 좀 국물이 있어야 돼. 국물이 없으면 뭐 아까 지금 방송하는 분들 보니까 직접 해 드시더라고요. 비지찌개에 상추 장아찌랑 드시더라고. 근데 전 요즘 김치의 맛을 들여서, 제가 어저께 햄버거 시켜 먹었거든요. 햄버거 시켜 먹었는데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그 수제 버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야채가 없더라고. 야채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고기, 치즈, 소스야. 그래서 외국인들 그 햄버거 느낌인데, 맛있게 먹다가 조금 이제 한 2입 남았어. 솔직히 좀 쪼개 먹으면 3입이고 한 입의 느낌 좀 많고 2입 정도면 딱 좋은데, 그때 딱 김치가 그때 떠오른 거야. 너무 속상하더라고. 김치랑 먹었더니 또 온전한 햄버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 들길래 진작
진작 이거를 꺼내 먹을 걸,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잠깐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뭐 어떻게 또 김치, 그러니까 비벼서 대파김치가 온 게 있어. 그래서 배달이 완료했습니다. 배달 좀 옆에 정리 좀 해놓고 올게요. 배달만. 어. 좀 식으라고 꺼내만 놨어요. 꺼내만 놔서, 아이고, 꺼내만 놓고, 아빠 자리하고 앉아야 돼. 꺼내만 놓고, 좀 식을 때까지 냉장고 넣었다가 먹어야죠.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좀 지치고, 이게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면 좀 몸이 많이 지쳐요. 저는 육체가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걸 좀 못 참아요. 제가 그 멘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듦을 많이 느끼고 지냈기 때문에 조그마한 힘듦이 와도 그걸 극복하는 힘이 생기긴 했지만, 내가 이걸 피해야 하지 하는 욕구가 더 강해요. 이런 힘듦을. 그게 좀 더 강해요, 저는. 그래서 피하게 되니까 그냥 좀 휴식 기간을 좀 갖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휴가철이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고 생각이 좀 많은 어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심심해서 잠깐 켰어요. 다들 방송을 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좌에 뭐 보낼 돈이 남아요. 폰결제를 시켰기 때문에 뭐 현금이 좀 뭐가 없어서 뭐 후원할 게 없더라고. 놀러 가서. 그래서 다들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거니까 후원 내가 못 해드리는데 가서 막 채팅 잡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후원을 굳이 못 할 거면 그냥 오늘은 내용이 씨 방송을 킨 게 아니어서 할 말은 없어요. 심심해서 그냥 킨 거라. 그래서 후원할 그게 안 돼서 그냥 저 혼자 방송 켜놓고, 뭐 평범한 분들은 이제 출근 시간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거의 9시, 10시,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뭐 12시까지 자영업 뭐 나가시니 점심시간 때부터 11시부터는 일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못 보겠지만 저처럼 좀 오늘 쉬게 되시는 분들이나 뭐 밤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랑 소통 좀 해주면 좋고, 저는 뭐 오늘은 어제 진지한 얘기 좀 했기 때문에 뭐 내용이 있어서 뭐 킨 건 아니에요. 새로운 머리고 내 상태가 어때 보이나 뭐 이런 거 볼 겸. 똥 떨어진 줄 알았어.
볼 겸 이래저래 잠깐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말할 내용은 없어. 어제 대충 해서 너무 막 진중하고 이렇게 딥하고 깊게 얘기하는 걸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썰을 풀고 싶은데 뭐 질문이 있거나 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서 막 얘기하다 웃기도 그렇고 그런 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라는 거 있죠. 영어로 보면 주제가 뭐가 있어야 좀 더 방송인 뭐 신이나 위민이 날 텐데 보니까 부천회를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내가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걸 키고 할 그 정도의 내가 열정이 있지는 않아요. 나는 집에서 내가 외롭고 심심할 때 위안받으려고 켜는 건데 오늘 웹툰도 조금 켜놓고 유튜브도 켜놓고 보고 했는데 눈에 안 들어오더라. 오늘따라 그냥 보는 게 재미가 없나 봐. 재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뭔가가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놀기도 또 놀 그 에너지도 없어 돈도 없지만 그 상황도 아니지만 내 그 정신력이 나가서 신나게 놀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집안만 있자니 너무 심심해. 결국엔 혼자 물론 정신병이 있지만 정신병자처럼 혼자서 집에서 깔깔대고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어제 좀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울었는데 어저께 좀 울었어요. 뭘 보고 울었냐면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영상들이 있어서 좀 울었어. 그런 걸 보면서 가족 얘기 있는 거 힘들게 사시는데 힘내고 있는 거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느끼긴 했는데 부러움도 있더라고. 그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 행복을 되게 찾는다. 난 그게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어쨌든 폰이 밀리더라도 정지가 되더라도 한 달은 버티면서 막 폰결제에서 먹을 걸 시켜 먹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딘데 막 폐지 축구 하셔서 1,600원 하루 벌고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저것도 그거에 주변 음료수 뭐 주시면 그걸 부모님 갖다 드리면서 그거에 되게 즐거움과 그런 걸 느끼길래 정말 대단하구나. 나 17살 분을 할머니가 케어해주는 분이 있어. 할머니가 보살펴주는. 어머니도 계셔. 할머니한테 맡겨놓으셨나봐.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막 분무기 뿌리고 막 힘들게 끼니까 나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파리채로 나 두들겨 파리채 때리는 부분 말고 손잡이로 발바닥을 그렇게 때렸어요. 발바닥을 그렇게 때려서 날 깨우던 게 생각은 나더라고. 근데 나는 사랑으로 맞아서 깨운 건 아니고 거의 학대 수준이었죠. 폭력의 체벌이라는 수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수위로 날 깨웠거든. 그러다 안 일어나면 머리통을 막 손잡이가 이렇게 좀 두껍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채가 보면 이렇게 얇은데 손잡이 쪽은 좀 두껍고 파리채 쪽은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두꺼운 부분 맞다 보면 손으로 막으면 손가락이 그걸 맞으면 손가락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막 이러고 깨가지고 일어나서 굴러 들어온 새끼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난 굴러 들어온 돌이구나. 인식을 그렇게 하고 살았었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다가 그냥 그게 부럽더라고. 그러면서 밥 한 숟갈만 먹고 가. 근데 내가 울컥했던 대사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말하는 한 숟갈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더 먹으라 할 거잖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 그 애틋한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저 할머니 마음이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손자를 위한 했는데 이제 식사를 못하고 갈 시간이 됐나봐. 마주스를 먹으래. 애는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짜증난다고 막. 근데 결국에 그거를 몇 숟갈 먹다가 도망갔나봐. 그랬는데 할머니가 다음날 이제 옷을 하나 사왔어. 티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단가라라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걸 스트라이프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거는 뭐 의류에서도 스트라이프라 불러요. 이건 단가라라는 호칭으로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 이렇게 따로 색깔이 있는 건 나그랑티라 그래요. 제가 옷장 살 때 이렇게 불렀는데, 단가라, 그러니까 위에 무지인데 밑에가 단가라 돼 있는 이중으로 나눠져 있는 티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걸 봤더니 좋아서 할머니한테 가서 안아주더라고. 미안했다고. 거기서 내가 울컥 또 한 거야. 응? 그걸 보고 할머니 좋다고, 엄마 있는데도 할머니한테 막 그러고 애교 부리고 노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할머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랬더니 할머니 자기 없으면 돌아가신다고 또 천안까지 학교를 전학을 가서 할머니랑 부대끼고 살고 있더라고. 할머니 연약하니까 자기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17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고1짜리가 너무 아름답잖아, 그 마음이. 응? 그러니까 그거에 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 울다가,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정말 몸이 150kg 정도 돼요. 엄청 뚱뚱해요. 게을러 보이는데 꼬박꼬박 이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폐지를 줍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1,600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걸 안 쓰고 이렇게 주변 어떤 분이 포카리 스웨트를 이렇게 주셨는데, 더우니까 먹으라고 그걸 안 먹고 가방에 넣어.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얻었다고 했어요. 내가 사왔어 할머니, 이렇게 엄마 이랬는데, 엄마가 누가 좋겠지 네가 뭘 사 하는데, 그걸 하나 나눠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이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청 사회복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직장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취직이 되시긴 했어. 그래서 저렇게도 하는데, 이제 난 그걸 또 느낀 거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사람이 있고 가족이랑 울타리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약간 여러 가지 되게 너무 마음에 막 이렇게 오는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너무 부럽진 않아. 왜냐면 난 그렇게 힘들게 살 자신이 없는데, 그냥 누군가 가족이라는 게 17살 학생도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있고, 폐지 줍는 분도 어머니란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게 그냥 좋아 보인 거야. 힘들게 사시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그 학생은 힘들지 않았겠지. 근데 전학까지 가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한 곳에, 서울에서 뭐 있든 편한 곳에 있다가 누군가를 챙기려고 터전을 이동한다? 학교를 이동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17살짜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마음이 이쁜 거야. 그래서 어저께 너무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몇 개 보다가 어떻게 따지면 내 입장이죠. 내 마음이 공감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을 봤는데, 또 이제 어저께 명언, 만약 다크 심리학, 니체 이런 것도 봤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그 호의를 안 주면 뭐 재물도 훔쳐간다, 또 아니면 더 요구하게 되고 뒤에서 욕을 한다, 이런 심리도 그렇고, 외로울 때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텅 빈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무나 드리는 순간에 그거에 확인받고 싶어하고 증명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다 거기서 그걸 못 느끼며 또 다른 데로 가서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자꾸 떠서 보니까 어저께는 조금 외롭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뭐가 외롭냐면, 전 너무 좋은 친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지. 근데 가족이라는 그게 없으니까 조금은 그 감정을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 저는 그걸 못 느껴보고 살았으니까, 새엄마랑 살았고, 또 나중에 뒤통수도 맞아가지고 보험, 생명보험금이 500이라 그랬는데 사망시에가
1,000만원 기본에 특약 9천을 걸어서 1억짜리 실비만 1억짜리를 해놓고 제가 보험 3개를 해약했어요. 하나가 그리고 5천 정도야 죽음이. 그러면 1억 5천 치자. 그리고 나머지 3개였으면 1,000만원씩만 쳐봐. 그냥 특약이든 뭐든 모른다 쳐도. 그러면 3천이니까 대충 5천 잡으면 2억 아니야. 근데 실비가 1억짜리 사망보험금이 별로 없거든요. 실비는 타 쓰는 거기 때문에 종신형 보험이나 이런 거거든. 암보험이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약간 큰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데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목적의식이 있이 날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아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 놓고선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것 봐.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감정이 기복이 교차했어요. 제가 제 입장에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홀로 외롭게 있어도 저렇게 힘들지 않게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다쳤었잖아, 아팠었잖아. 그러니까 이 복구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내가 외향적으로만 아프고 행동하기 힘들다는 거에서만 내가 외향으로만 잘나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내향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내향은 내가 단단하게 하고 싶다고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어떤 걸 보면 하반신 마비인 부인이 결혼을 했지인가? 부인이 하반신 마비야. 아기를 낳는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대.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남은 자녀를 키우는 그 아빠의 모습도 대단했고, 또 어떤 거 보면 아버님이 약간 몸이 안 좋으셔. 장애가 있으셔. 딸이 우리 아빠한테 장애인이라 하지 마세요 라는 단어를 했는데, 운동회 때나 어느 때나 아버지가 안 갔대.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근데 언제 갔나봐. 학교 선생님이 맨날 이제 그 애가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 못 봤어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빠를 너무 자기가 자랑스럽고 사랑하게 느껴지게 말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초등학생이 뭘 알아. 한창 땡깡 부릴 나이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힘듦을 안 겪어도 좋지만 힘듦을 그렇게 겪으면서 마음이 맑고 이뻐지는 분들, 정수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내가 복에 겨워 살았구나. 근데 그 삶이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엄마를 너무 찾고 싶어요. 제 엄마를.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 난 죽어도 저희 어머니 그 무덤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 그냥 맛있는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깔아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어. 그게 나한테 좀 한이야. 알아낼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부천 성모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내 의무교육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친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걸로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했는데 조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가족부가 혼자예요. 재판을 봐서 내 자식이 아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신고하냐. 제가 신고했거든요. 사문서 위조로 보험. 그게 열이 받아서 나한테 500이라 구라쳐놓고 사망보험금이 1억씩 해놓고 나머지는 얼마를 해놨겠어. 그 나머지는 늦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떻게 봤을 때 그 내용들을 다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내 탈퇴한 보험 내용을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년들이 안 보내주더라고. 걔가 팀장이야. 방해땡이거든. 방해리은이야. 해리은. 그래서 방해땡 KB 푸른저축은행 늘푸른 신호등점 팀장이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요즘 수사하시는 거 보이죠? 살인사건에서 역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변호사나 아는 분들한테 이런 걸 좀 여쭤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문서 위조가 3년이어서 끝났는데 내 그 전 기록들을 봐서 사망보험금이 뭐 5천 이상이다 이렇게 뭔가 목적 의식이 있어 그걸 드러났다면 내가 분명히 지 자식들하고 비교하자 그랬거든. 띄어서 네 자식들은 어떻게 보험 들었나 한번 보자. 왜냐면 난 간병 실비에 간병인도 없고 입원했을 때 입원비도 안 나오는 거야 병실. 그러니까 실비는 그럴 때 쓰라고 드는 건데 사망보험금만 1억인 게 말이 되냐. 약값이 3만 원인가? 살 수 있는 게 그리고 병원에서 살 수 있는 게 20만 원이었어요. 실비를 쓸 수 있는 게 그거 빼고는 기부세 한다 그래서 10만 원 나왔나? 그러니까 뭐 이게 혜택이 별로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뭐 아무도 진단비 해봐야 3천만 원.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 걸 좀 크게 드러나야 되는데, 난 이해가 좀 안 됐거든. 아무튼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죽기 전에 나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이런 제가 가족 영상들을 보니까 많이 꽂히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산 게 좀 분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어떤 또 영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 태국에서 아기를 낳고 도망간 거 한국분이. 그랬더니 아기가 그 아빠가 사준 원피스가 있어요. 그 아기 때 5살 때 사준 거. 입질 못해 이제 옷이 뭐 사이즈가 안 맞는지 뭐 크기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고 맨날 자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더라고. 근데 그 태국에서 그 한국 아버지가 버리고 가서 부르는 용어인 애들이 있대요. 따돌림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나 다시는 밖에 안 나갈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 찾아달라고 땡깡 부리는데 엄마 그럼 네가 아빠 찾아하니까 엄마도 이제 지쳤으니까 애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너 너무하게 애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결국엔 할머니랑 그 딸이 한국으로 와. 그래서 아빠를 찾아는데 아빠는 못 만나. 아빠의 할머니랑 통화하더라고. 근데 할머니는 애의 존재도 몰랐고 듣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애기가 너무 우는 거야. 상처가 됐을 거 아니야. 그 얼마나 기대하고 그 타국에서 그래도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가슴도 아팠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리를 남편이 다친 거야. 하반신 마비. 그래서 부인이 케어를 열심히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잘 챙겨준 거죠. 근데 부인이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질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눈이 먼데.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자 여자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내가 다리 다쳤을 때도 널 그렇게 보내려 했는데 너가 그렇게 날 이렇게 했는데 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나 이제 오빠한테 해줬던 것만큼 못 해줘.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이제 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랑이고 그런 게 사람에 대한 신뢰고 가족이다 이런 걸 보니까 좀 나한테 좋은 이 선생님 친구도 있지만 그냥 가족이 이 선생님도 가족이 없어요. 저도 가족이 없고 그러니까 둘이 되게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공감대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제 하필이면 많이 보인 거야. 내가 막 그냥 기분이 그런데 한 번 그게 물꼬가 터져버리니까 이 감정이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찾는 게 소원 중 한 소원이라면 그냥 그걸 것 같아. 그냥 엄마랑 엄마 가족들 찾는 거 한 번씩은 보고 싶은 거. 외가 쪽 사람들 한 번은 그냥 날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한테 소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라고 얘기한 게 이제 죽기 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웹툰이나 소설을 쓰고 싶다 나만의 다큐를. 근데 이제 소원이라는 게 바램이잖아.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자시고도 아니고 그냥 친어머니 가족을 좀 찾고 싶어요. 그걸 요 이틀 영상 보면서 좀 그걸 많이 그냥 생각이 와닿았어. 나도 가족이 옛날엔 친가족이 있었는데 나도 사랑을 받아봤었나? 우리 고모 쪽, 그러니까 이모 쪽 벙어리 친척도 있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외할머니 무덤도 가보고 싶고 절 좀 키워주셨었거든요. 그런 게 바램?
소원이라고 하고, 목표랑은 달라. 꿈은 죽기 전에 그런 거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중요치 않아. 그냥 나에 대한 그냥 인생 일기 하나 남겨놓고 남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갔으면 좋겠다. 가더라도 그런 게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며칠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게 몸이 외로운 게 아니야. 그냥 심심한데 마음도 내가 얘기했을 거야. 배가 고플 때 외로워서 배고픈 게 있어요. 이제 마음이 허하니까, 도파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허해서,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건 나도 몰라 뭔지. 한마디로 뭐 욕구가 한마디로 결핍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짜 심심해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쑤셔 넣는 거야. 뭐 보면서. 근데 어저께 뭐 보는 게 자꾸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 것밖에 영상이 안 뜨니까, 그거에 그러고 나니까 다른 건 뭐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억지로 안정돼 먹고 좀 잤거든요. 그때 너무 일찍 깨버린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라 그러죠. 정신적인 힘듦 때문에 거짓 배고픔. 그리고 육체가 느끼는 배고픔이 있겠지만, 몸무게는 65점 몇이에 66kg예요. 근데 좀 찐 거 같아. 아니, 몸무게가 그대로도 비율적으로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인데, 지금 며칠 내내 먹으면서 아까도 남은 반찬을 버리고 그 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내 주제에 내가 언제부터 이랬었는데 약간 쉰 거 같은 것도 있었어. 버리지 않고 지금 넣거든요. 양념 비벼 먹으려고. 약간 그 새콤한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뭐 나쁜 나만 손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먹을 만한 건 먹고 나머지 지금 배달은 시키고 있어요. 시키고 좀 소분해서 냉장고 넣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좀 생각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감사장 있잖아요. 1년 후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저 후원도 하고 지내요. 여기 말고 이제 어디니, 초록우산이랑 굿네이버스에 지금 1년 넘게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10,000원씩 밖에 못한 날도 많아요. 제가 힘들어서 그 단돈 10,000원씩 20,000원이지만 그 20,000원 후원 못할 때도 있었어요. 현금이 뭐 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겨우겨우 뭐 메꿔서 내고 막 내 인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돈이, 어느 친구랑 제가 어제 카톡을 했는데 외국을 갔어요. 근데 이제 썸씽 아닌 썸씽인 분이야. 내가 원래 썸씽을 안 만드는데 장난식으로 뭐 너 나 사랑해? 그렇게 했더니 사랑해라고 되게 잘 받아주더라, 내 말을. 어제 내가 외로울 때니까, 내가 마음이 공허할 때니까 친구분한테 연락하고 했어. 선생님은 안 받으시더라, 바쁜가 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사랑해라고 되게, 남자치고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거기에 좀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오랜만에 그 생각한, 제가 헤어진 지 3-4년이 됐는데 연애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가 있어서 힘들어서 한국을 돌아오고 싶으시지. 그래서 한국 돌아오면 나랑 살래? 내가 이제 그랬더니 누나 좀 더워. 제가 몸이 다친 대로 이렇게 지금 옆방에서 이렇게 에어컨 없는 방에 있어요. 옆방 쓰면 되지. 좀 같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누가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에어컨 있는 방 쓰고 난 이러면 되지. 웃고 넘어갔는데 자기도 서울 오고 싶다 하더라고.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뭔가 허하대요, 타지에서. 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거지. 좋아서 사람들하고 막 사랑받아서 내가 직책이 있고 막 체계적이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 그냥 다들 자기들 감정 일탈,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 감정 풀이, 숙취로 인한 그냥 해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금증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란 말은 안 할게. 내가 당연히 웃고 즐기고 이래서 내가 막 우울증으로 꺼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항상 난 남들이 보기에 웃고 있어야 되고, 항상 친절해야 되고, 항상 이래야 되고,
이제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게 나도 쉽진 않아요. 무슨 모이는 자리에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처럼 뭔가 해줘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강박이 내가 있나봐. 하도 외롭고 소외됐던 강박이 있으니까 이 무리에서 나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 응? 여기서 버림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최대한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제가 심리 테스트를 받았을 때 뭐가 나냐면 어미나무새인가? 뭐 어미나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 뿌리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해서 그러니까 잘해주고 챙겨주고 키우고 그분한테 뭐 사랑을 줘서 그걸 거울 심리라고 해서 내가 그걸 바라보는 거에서 그 사람한테 날 투영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한테도 공감을 하는 거지. 내 감정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투영해서 내가 봐. 그리고 그걸 내 감정대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그냥 나한테 하소연 그냥 해본 건 떠본 거일 수도 있잖아. 솔직히 이용하려고 한 걸 수도 있잖아. 난 거기 내 감정을 이입해버리는 거야.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내가 막 빠져드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내가 막 도와주고 거기에 내가 얘가 잘 되는 거 보고 만족감을 느끼고 하는데 사람들은 말했잖아. 대부분 잘 되면 뒤통수를 쳐.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보고 많이 좀 생각했었던 게 좀 속상하죠. 그래서 어저께 여러 저런 걸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그런 걸 봤다. 감정 기복에 제가 오랜만에 해서 외국 있는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서울 언제 와? 하는데 돈이 없다. 막 이제 현실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말잖아. 근데 너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이 있다. 근데 행복한 건 아니다. 제가 그냥 그 말은 해줬어요. 왜냐면 돈이 있어도 저도 돈이 있어 봤잖아요. 많이 줘봤고 뭐 제가 뭐 몇천씩도 제가 벌어도 받고 제가 옷가게 사장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사장이었으면 한 달에 뭐 그 그러니까 뭐 매출이 뭐 만약에 3, 4천이야. 그럼 그거를 다 내 건 아니지만 돌려쓰기 나라서 내가 얼마큼 뭐 2천만 쓰고 2천 메꿔가지고 뭐 월세 내고 나머지 물건하고 이럴 수도 있고 다 내가 써버리고 그냥 빚을 또 땡겨가지고 물건 해버릴 수도 있고 다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벌이가 굉장히 적었던 건 아니야. 내 학력과 내 벌이에 비해서 동대문에 있을 때 제가 적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꼴값을 떨면서 살 때 정신을 못 차렸던 거지. 그럴 때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왔을까? 나는 이제 팔아주니까 당연히 밥 사주고 남았으니까 그냥 내가 술 사주고 근데 그걸 위해서 붙어있던 건 아닐까? 난 또 팔아먹기 위해서 장사를 한 건 아닐까. 그게 그냥 상충 효과가 맞아서 내 옆에 있었던 것 뿐이고 젠더가 돼서는 일반일 때 만들었던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막 3, 4천짜리가 있으니까 한도가 그냥 막 긁고 다닌 거야. 애들 막 수술시켜주고 그냥 막 24개월 2년 할부로 끌고서는 수수료 10%인가? 20%인가 그걸 받았고 왜냐면 연이율이 16점 몇 %예요. 그럼 원래 30%가 나와. 근데 1년에 갚고 나면 그것도 갚은 거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계산도 내가 못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실속을 못 챙겼는데 남들은 막 돈놀이를 했니 이자를 받아 처먹었니 뭐 별소리들 삐약삐약 했거든. 그래서 막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 정도로 돈이 있어 보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한테 붙었겠어. 언니 나 1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니까 쓰고 와. 뭐 언니 나 뭐 돈 필요해. 방 잡을 거면 내가 아는 이제 일수들이 있으니까 일수 이렇게 땡겨가지고 해주고 그것도 내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걔네 이름으로 해준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그걸 잠수를 탔어. 내 이름이 아니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집 계약서에서 그 500을. 걔는 집을 날랐지. 월세는 까이고 있지 2달치가. 그거 받는데 한 3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3달이 내 인생에서 또 받기로 한 그 보증은 500이 안 들어왔지. 월세는 까였지 2달치가. 그러면 뭐 내가 받을 거예요. 뭐 만약 500이었으면 까였으면 뭐 60씩 월세 쳤으면 400 몇십 이렇게 300 몇십 이렇게 되잖아. 380 이렇게 되잖아. 그럼 공과금 나오지 뭐 하니까 내가 한 달에 받기로 한 게 이미 3달이 빵꾸가 났는데 들어올 돈 액수도 빵꾸가 나니까 내 인생이 10만 원 빵꾸 나는 게 나한테는 10만 원이 아니지. 왜냐면 내 생활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들어와서 뭘 메꾸고 내 생활이 카드가 한도가 들어오고 내가 뭐가 됐어야 생활을 했는데 카드 한도도 줄어버리고 막혀버리고 돈을 못 갚으면 그래요 카드라는 게. 그러니까 내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막 허덕이는 거야. 그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받으면 뭐해. 이미 앞에 내 3개월 동안 생활이 3개월이면 90일이에요 90일은 인생의 4분의 1이야 12개월이니까 4, 30이니까 거의 뭐 한 달 그거 차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거기서도 한번 꼬꾸라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그러니까 너무 이걸 겪다가 카드가 끝나버리고 신용불량자 돼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돈 땡길 곳이 없으니 어떡해. 일만 해놨는데 코로나 터졌지. 그래서 애인이랑 이제 살면서 그냥 조용히 좀 살았던 거야. 근데 애인이한테 차이면서 5년을 사귀었는데 3년을 동거하고 그러다 보니 가슴에 상처가 많이 됐지.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고 싶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제서야 제가 이제 약물에 손을 대고 했던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일 거야. 그 시즌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야. 응? 강진욱 씨 세이아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 자살 시도하고 죽여달라는 나라에서 도와줘서 살려주고 여성단체에서 가슴 해주고 고함도 떼주고 여성에 대한 이제 성기까지는 못해줘도 제가 돈을 좀 모아서 보태면 제 목표의식은 이제 꿈이라고 안 한다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커트나 뭐 이제 완전한 성기 수술과 그 죽기 전에 다큐, 드라마, 웹툰, 소설 아니면 뭐 시집 이렇게 내 가지고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게 이게 내 목표이치고 희망이야. 내 꿈은 하나 생겼지. 꿈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잖아. 그럼 저 엄마나 이제 가족을 좀 찾고 싶어요. 제 친가를 좀 찾고 싶네요. 원래 할 말이 오늘 없었거든요. 아예 할 말이 내가 없었어. 근데 그냥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합방하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다 즐겁게만 많이 하잖아요. 방송 자체를 재미를 위해서. 근데 나는 좀 많이 막 약간 딥하다 그래서 깊잖아. 좀 이리 오세요. 얼굴 이뻐라.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보여드리기 그랬는데 오늘 이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방송으로 맨날 웃고 뭐 사진으로 좋아 보이고 영상 올려서 노래 부르고 행복해 보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것도 결핍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야. 결국엔 진짜 콱콱 차있는 사람들은 SNS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 챙기기 바쁘고 카톡 프로필 바꿀 새가 없어. 왜냐? 내가 바쁘고 행복한데 그런 거 손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허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허하니까. 응?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절대 부러워 말아요. 누구 잘 된다 그래서 시기하지도 말고. 인생 모른다. 내가 초졸에서 옷가게 사장까지 될지 누가 알았어? 내가 또 젠더가 될지 누가 알았어? 그리고 약도 했다. 어떻게 끊을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또 고환까지 하고 가슴까지 다시 할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고, 제가 다쳤을 때 뛰어내려서 얼굴이 완전 망가졌을 때 누가 이 정도로 복구될지 알았겠어? 끝났다 그랬어. 보나트레스가 얼굴이 망가져서 인생 끝났다 그랬거든. 응? 또 얼마나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다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부모가 생겼으면 좋겠고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잖아. 영원님 반갑고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 행복이 이만큼 해도 그 행복 안에서 불행을 찾아서 난 불행에 이르고, 행복 안에서 싸움을 찾아서 싸움을 해내고, 행복 안에서 사단을 만들고, 행복 안에서 불평을 만들어. 그게 사람이더라고. 어쩔 순 없어. 근데 정말 더 힘들 땐 내가 몸이 다쳤을 때는 바람이 뭐였겠어. 몸만 움직여도 잡일이라도 하고 살면 되지. 근데 몸이 돌아오니까 뭔 생각을 했겠어. 얼굴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 이상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돌아오니까 뭐야 이제 머리 빨리 기르고 싶다. 가발 벗고 싶다.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야. 그렇잖아.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웃어도 즐겁지 않은 마음.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부르면 아니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고 나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나도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꼴값 떨고 살면 안 된다. 그냥 이 말만 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러 가지 영상을 며칠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게 부러운 게 뭐냐면 가족들하고 막 그렇게 못 사는데 열심히 막 서로 뭐하고 설거지하면서 막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웃고 하는 그 모습이 나는 이렇게 잘 먹고 배달 빚을 내서라도 이러고 있고
갖지 못하면 핸드폰 끊기면 그만이고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고 사는데도 저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열심히 사는 거잖아. 응? 그렇잖아. 나는 당연히 안 즐겁다니까. 왜냐면 진짜 외로워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야.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야. 가족이 있으면 분명 또 있는 대로 싸울 거야. 좋은 부분은 어떻게 있겠어. 당장 나한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남들이 보이는 이쁜 부분만이 부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공주님한테도 감자 공주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뭐냐면 남들이 보여주는 부분, 행복한 부분 그 모습이야. 뒤에서 얼마나 뭐 푸닥거리 안 하겠어. 응? 뭐 친구들끼리 뭐 얼마나 치고받을 일이 많겠어. 그러니까 절대 나만 불행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아. 다 불행해. 내가 하는 말은 다 불행해. 근데 제가 그 외국인 계신 분한테 했던 말이 아까 하다 끊겼지만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그게 좋은데 우울증 걸려서 정신병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왜냐면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붙는 사람들은 분명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응? 돈이 없어서 붙는 사람들은 그거에 또 목적 의식이 있을 거야. 너를 갈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비하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못났을 때 날 비하하려고 난 면회 왔던 분들 중에 날 그렇게 생각한 분이 나는 있겠지. 제가 와서 날 위로하기보단 그냥 나 보고 비하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내 속으로 자격지심으로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그러니 돈이 많으면 편한 거다. 네 인생이 편해지고 마음이 대신 넓어지고 그러면서 생각도 넓어지고 좀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지. 돈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 돈이 있어도 너 주변에 진정한 사람 하나 없으면 넌 불행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도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거지 돈이 없다고 불행하진 않아. 응? 내가 꼭 무슨 뭐 방클리브 그 십자가 뭐였더라? 크루마치 말고 다미아니 뭐 까르띠에 뭐 이런 명품을 꼭 차야 돼? 티파니 정도면 나 만족하거든. 이것처럼 어쨌든 이런 것처럼 보이기에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잖아. 근데 그걸 못 낀다고 인생이 불행하진 않거든. 근데 남들보다 내가 처져 보이기 때문에 그냥 부러운 거야. 불행은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2만 원밖에 없어서 만났는데 코인 노래방만 가고 밥 5,000원짜리 라밥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막 이런 거 한 잔 사가지고 뭐 300원짜리 자판기 아니 편의점에서 1+1짜리 응? 하나 더하기 하나 행사 이런 거 사면서 먹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 시간이. 그러면 그게 행복한 인맥이라는 거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난 그냥 그 말이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 보니까 없을 땐 나한테 붙지도 않아. 응? 근데 불편한 거야. 돈은. 내가 방클리브 낀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자랑 좋지. 오히려 가다 강도 맞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티파니니까 은이니까 안 맞는 거지. 금땡이여봐. 팔면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팔아도 몇백은 안 나오거든. 몇십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응? 맞잖아.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 오히려 아껴 쓰고 배달도 아껴 먹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그게 행복이니까 요리해 먹겠지. 배달해 먹는 게 그분들이 행복이면 배달 안 먹겠어? 근데 이제 유기농 먹고 싶고 배달보다 몸에 좋은 거 먹고 배달이 무조건 맛있다라는 법은 없잖아. 셰프들 음식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야. 집밥이 맛있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 내가 오죽하면 맨날 먹는 게 이제 뭐 먹지가 걱정이야. 제가 자취를 너무 오래 하니까 야 오늘은 뭐 먹냐가 또 어느 날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짜장? 짜장 먹으면 짬뽕도 짬뽕 먹으면 볶음밥에 말아서 볶음밥 먹을 거면 탕수 이 욕심 끝이 없다니까. 치킨을 먹어줘. 양념 먹을까 프라이드 먹을까 반반은 좀 양이 뿌리 교촌 막 머릿속에 그것도 근데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야. 그런 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못하는 분들이 그게 불행한 거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그 정도가 돼서 불행해져야 돼.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정도는 돈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고시원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40, 50대 됐는데 고시원을 지내시면서 1일 노동작을 하시는데 하루 돈 10만 원 벌어서 거기서 생계 유지, 식사에
핸드폰비에 차비에 버는 거 안에서 다 지출까지 담배값까지 나가고 모아서 월세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모을 수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뭔가 발전할 수 없는 미래가 안 보이는 인생을 살면 불행하다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응? 근데 우리는 아직 뭐 방송이 됐든 무언가가 됐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쳐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발 짚고 일 못합니다. 팔 부러져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도 팔이 부러져서 제가 잠옷을 다 넣어버려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휘어져요. 팔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일자라 치시다 이렇게까지 휘어져. 약간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이것도 더 돼야 돼. 여기도 철심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수술 자국 보이죠? 보이죠? 근데 이 팔은 일자예요. 뒤로 꺾어도 얘는 완전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서 꺾이지가 않아. 얘처럼 비교해봐요. 얘는 약간 바깥으로 이쪽으로 나왔어. 이쪽으로 팔이 보면 살짝. 얘는 보이죠? 나오지가 못해. 꺾이지가 않아. 여기도 수술 자국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치니까 어느 정도 힘 쓰는데 지장이 있어요. 팔꿈치에 통증도 오고 맥주잔 한번 들고 나고 뭐 옮기고 나면 팔이 쑤셔. 그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도 뒤틀리고 여기 무릎 수술한 거 여기 보이실 어머 뭐 보일까봐 무릎도 수술했잖아요. 무릎도 쑤셔. 또 발목도 기부스 한번 했던 인대 늘어났더니 발목도 쑤셔. 그러니까 막 이 팔 그렇죠.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목을 또 핸드폰 한다고 또 이러고 있잖아요. 많이. 지금도 보면 얼굴이 가까이 와 있잖아. 그럼 목이 어떻게 와 있겠어요? 거북목으로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있어. 팔 아파. 목 디스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허리도 아파요.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그 어깨 타고 허리까지 내려와. 그 골반 아프지. 그거 타고 무릎 아프지. 이쪽은 무릎 아픈데 여긴 타고 내려서 왼쪽 오른쪽도 발목이 아파. 그리고 팔꿈치는 양쪽이 아파. 그러다 이게 아프면 팔에 힘을 안 쓰니까 팔목에 힘을 많이 써요. 그러면 팔목이 또 아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쳐보니까 목발만 안 집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목발을 안 집으니까 쪼그려 앉았으면 좋겠다. 보행기 나중에는 이거 저 하고 걸었거든요. 그 쪼그려 앉지를 못해서 재활할 때 장애인 등급이 나온다 그랬어요. 못 쪼그려 앉으면 이 상태로 이제 못 앉으시면 왜냐면 골반까지 다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이 나올 겁니다. 다행히 난 거기서 그걸 듣고 장애인 등급 솔직히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물론 못 앉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재활을 하다 보면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등급은 받았으면 좋았을 거야. 왜냐면 인생이 그래도 좀 편하지 않았겠어.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악착같이 재활해서 몸은 원상이 되는데 몸이 그렇게 무리하게 재활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재활도 그 무게라는 이런 강력한 그게 있어요. 이 견인, 이 목 디스크 할 때도 무게가 있고 전기 치료할 때도 그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무리하게 좀 세게 하고 막 강력하게만 하다 보니까 몸이 자극을 너무 하니까 나는 졌는데 천천히 수복된 게 아니라 급격하게 내가 억지로 쪼그려 앉고 막 약간 아픈데도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뼈를 막 벌리고 뒤틀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몸이 아픈 거야. 통증이 많이 와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아픈 거 힘든 거는 참을만 해요. 왜냐면 이게 익숙하니까 내 인생에. 근데 그 뒤로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이겨는 내지는데 그 순간 버팀을 잘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인 아니야 그냥 컵라면 먹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 정신적인 걸 버티면 라멘을 먹을 수 있어. 일본 라멘을 뭐 19,000원짜리를. 근데 이걸 못 버티면 컵라면을 먹어야 돼. 그럼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마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편한 거보다 행복도 아니야. 그냥 그 감내하는 그러니까 돈 쪽으로 막 너무 쫓아다니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도 보면 후원 방송을 안 하잖아요. 제가 뭐 별풍을 쏴라, 별풍이란다, 뭐 후원해달라 이런 걸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전 이랬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돈이 목적이어봐.
춤추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막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띠띠띠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목적의 의식의 방송이 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홍보도 안 하는 내가 왜 이걸 했겠냐고. 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뭐 마약 올려놓고 자살 고독사 올려놓고 했겠냐고. 나도 언제 뒤지면 고독사야. 혼자서 죽으면 자는 잠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 좀 행복이라는 걸 별건 없어요. 근데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가족한테 잘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있을 때야. 근데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 잘라내야 됩니다. 가족이어도 저한테처럼 뒤통수 치거나 아닌 사람은 잘라내야 돼요. 아닌 사람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아닌 쓰레기들을 안고 평생을 가진 마세요. 내가 잘라보니 인간들을 잘라내보니 너무 인생이 평탄해져. 왜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빗대서 누가 누군가한테 지랄하고 화내고 싶어. 근데 그럴 명분이 없어. 있어도 내가 쪽팔리고 싶지 않고 내가 나서고 싶지 않아. 나한테 부탁해서 남한테 지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악마랑 동생이랑 치고받아 싸운 것도 걔랑 싸운 게 아니야. 다른 애랑 싸우는데 나한테 힘으로 말리길래 저는 항상 그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등치가 작으니까 힘으로 많이 제압을 했기 때문에 나를 다독이면서 이해해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려주면 흥분이 가라앉아. 야 하지마 이렇게 꺾어버리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밀치면서 하지마 야 이러면서 이렇게 밀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면 나 뭐야 너는 야 나도 이렇게 밀고 이러면서 말리던 사람이랑 싸워. 그럼 또 그 일행들이 또 오면 넌 또 뭐야? 그러니까 한 번 싸우면 한 4-5명이랑 이게 막 붙게 되는 거야. 이게 막 1명 2명이 아니라 너도 빠져 이러고 목 잡고 밀고 넌 또 뭐야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악마 씨랑 싸울 때 또 1명이랑 붙었다가 악마랑 붙어가지고 둘이 싸우다 또 악마 또 누가 말려가지고 이 새끼는 뭐야 그러고 벽에다 내가 맞고서 너 손가락 부러뜨린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폈거든. 부러뜨려? 내가 이제 그랬지. 그래서 놔라. 이러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싸움이라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번지지.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 안 해야 돼. 내 주변에 나 아는 친구들은 보나야 해주라 이렇게 막 하고 날 다독여. 잠깐만 나 좀 봐. 막 이런 식으로. 씨발 오케이 알았어 나 잡지만 마. 나 가만히 있을게. 말만 할게. 여기서 가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 말려지거든. 근데 대부분 내가 등치가 작으니까 완력으로 나한테 대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똑같이 완력을 써요. 근데 다치고 나니까 옛날부터랑 완력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속이 어때? 화가 더 나. 막 씨발 옛날 같으면 날아가서 죽이는데 막 이러지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막 화딱지가 여기까지 나는 거야. 그럼 그걸 내 친구한테 괜히 풀게 돼. 씨발 너 왜 가만히 있어든. 넌 뭔데 씨발 눈가락 잡고 막 이렇게 돼. 괜히 뭐 피 있거나 막 이러면 하지마 이러면 야 병신아 씨발 저기 가서 말려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친구한테 괜히. 그럼 또 친구랑 또 싸우는 거야. 대화로 풀면 전 풀려요. 근데 대화를 만약에 싸웠어. 야 앉아서 얘기해. 내가 이래. 그럼 걔는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나 서서 말할 건데 그래? 그럼 나도 일어서 또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이러고 이제 인상 쓰고 다가가잖아. 그러면 야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할래. 그러면 니는 앉지 말라는데 내가 일어섰는데 내가 가까이 가는 건 내 마음이지.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면 또 싸움이 돼. 그러니까 대화도 그 사람도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대화가 돼. 근데 나한테 시비 걸 쪽으로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안 되지. 여러분 입장을 반가봐요. 여러분들이 좋게 난 사과하려 하는데 왜 그렇게 넌 화를 내? 그러면 니 사과 족같으니까 필요 없어. 그냥 딱이 한 대 맞아. 만 이래봐. 대화가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상대적인 거야. 나는 항상 나한테 힘을 쓰면 나도 힘을 쓰고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들이대면 들이받고 이런 것 뿐이야. 근데 등치가 작으니까 그걸 나한테 함부로들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만큼 더 하는데 다쳤으니까 이제는 솔직히 저 한 대만 맞아도 크게 다쳐요. 수술을 다 했잖아. 온몸을. 이 철심 박은데 뼈 부러지면 이거 뼈 가루됩니다. 그럼 나중에 붙일 수가 없어요. 큰 사고. 그래서 철심을 빼야 돼요. 원래 철심 뺄 돈도 없어서 안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치면 크게 다치니까 크게 다칠 각오하고 병신될 각오하고 싸우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야. 한 대만 제대로 맞으면 나가. 여기 이도 없는데 틀리잖아. 없는데 이거 맞아봐요. 여기 어떻게 되게 작살나지. 그래 네가 어차피 나 작살낼 거야.
작살나면 어떡해? 난 걔 죽여야지. 그럼 첨작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에 싸우니까, 내가 막 진짜 미친 듯이 나대는 거지. 그럴 마음 없으면 못하니까, 그럴 겁이 없어진 거야. 다쳐보니까, 씨발, 그러니까 죽는 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야. 차라리 죽여준다 그러면 다행이야. 병신 될까봐 그래. 장애인 될까봐 무서운 거지.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한번 죽으면 경험하고 나니까 곱게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책도 쓰고 이런 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 내 마음을 좀 이래서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겁내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지내고 갈 때 몸 아파서 고생하는 걸 떠나서 내 주변에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을 만드는 게, 그럴 사람을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 찾으려는 인생으로 노력해라 이거야. 내 인생의 귀인을 꼭 연애 상대가 아니어도 친구여도 가족이어도 그런 내 인생의 귀인이 한 명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 그냥 상위권이 아니어도 평범한 인생만 가더라도 그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입니다. 뛰어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연예인들 봐요. 뭐 김수현 씨 사건도 그렇고 뭐 박나래 씨도 그렇고 사건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승민 씨도 그렇고. 근데 물론 본인들 뭐 그건 사정은 모르겠지만 봐봐, 얼굴이 알려졌어. 유명 인사야. 길거리만 다녀도 다 알아봐. 그럼 소주방 가서 편히 술 먹겠어? 임창정 씨도 뭐 술 먹다가 노래하면 막 시선 받고 이러잖아. 유재석 씨 가봐. 뭐 동네 저 김밥천국 가서 밥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어. 그럼 얼마나 불편한 인생이야. 돈이 많은데. 그러면 자기들의 그 만날 수 있는 그 비싼 곳에서 그래서 급이 나눠주고 끼리끼리라는 거지. 그 사람과 나랑 밥 먹을 인간 대 인간으로 급이 다른 게 아니야. 금전이 다르고 그 사람들은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숨어 살아야 되고 하는 건데, 나도 마찬가지로 쪽팔린 인생이야. 트랜스라고 자랑할 건 없잖아. 응? 트랜스가 어떻게 직업이야. 근데 그런 인생을 살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정신 차리고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보이는 것 뿐이잖아. 오늘 가게 쉬는 날이세요. 제가 그냥 좀 스트레스 받아서 쉬려고요. 제가 쉬고 싶어요. 6월은 좀 당분간 쉬려고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서 제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도 뭐 돈벌이가 좋거나 즐거울 수 있어요. 일할 때도.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팀에 3명이 있는 것과 5명이 있는 것과 10명 팀인 것과 달라요. 그럼 밥 먹을 때도 여러 명, 10명 눈치 보는 거나 3명 눈치 보는 건 다르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한테 그 힘듦,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게 오는 게 달라요. 그러면 꼭 많다고 행복할까? 꼭 적다고 행복할까? 아니야. 맞지 않으면 나는 짜증나거든. 근데 사람이 사람 맞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맞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 일적인 면에서요. 일적인 면. 왜냐면 다 내 말이 맞거든. 사람들의 간점은 내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100%야. 근데 왜 얘네들은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직급 때문에 말 못하고 후배니까 좋게 말해야 되고 설득해도 못 알아듣고 나한테 토달고 빡이 쳐 안 쳐. 근데 뭐 옛날 뭐 취급받을 거야 아니잖아.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그 직장이란 곳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또한 더 그래요. 왜냐면 다들 곤조 있지. 술 먹는 일이 지금 술 취해서 술 기운이 있지. 그럼 말이 앞뒤가 맞겠어? 맨날 술 취해서 삐약삐약 되는데 다음날 되면 뭐야?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런 말 했어? 그래서 이제 녹음과 녹취가 취미가 돼야 돼요. 싸우면 오케이 핸드폰 틀어. 왜? 한 말 안 했다 하거든, 술 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사소하게 매일매일 쌓이고 감정 소모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벌이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웃으면서 살고 그러다 보면 나 집에 와서 번 돈 결국에 뭐해? 먹는데 쓰고 이러니까 이게 뭐 악수단인 거야 인생이. 막 나아진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현타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가족도 찾아보고 싶고 그 가족한테 가서 뭐 같이 뭐 음식점이라도 하시면 그냥 같이 해보고 싶고 그거 아니면 뭐 미용이라도 해보고 싶고 막 별 생각도 다 드는 거야 막.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쉽지가 않잖아. 이래저래 몸 아픈 걸 떠나서도 뭐라 그럴까 젠더로서 직장 구하기가 쉬운 세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멀쩡하고 튼튼하다 쳐도 내가 키가 168이야. 남자로서 치면 뭐 노동을 나가겠어. 막노동에서 뭐 얼마나 힘을 쓰겠어.
그래서 여자로 치기엔 또 여자라고 또 인정하기엔 또 안 되잖아. 그럼 해봐야 뭐 하겠어. 불판 닦는 일 해야 돼. 근데 그 불판 닦으면서 내 다친 몸 치료하면서 얼굴 시술을 뭐 관리하면서 호르몬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긴 솔직히 그 정도 벌이론 안 가꿀 거면 돼. 트랜스로 이제 뭐 안 할 거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뭐 이래저래 선택이라는 건 인생을 하기가. 그리고 그걸 버틸 자신도 없고 또 왜냐면 거기서 일적인 것만 하면 할 수 있어. 뭐 편의점이든 불판이든 고깃집에서 빵 설거지든. 근데 그 안에서의 사람들 시선을 내가 또 버티겠어? 사장님 시선, 실장 시선, 이모 시선, 뭐 미용실이면 점장 시선, 매니저 시선, 뭐 편의점이면 뭐 사장님 시선, 파트타임 교대하는 애 그 시선들 뭐 날짜지랑 거 가져간다고 뭐 거진이 아니니 뒤에서 욕하는 얘기하고 씹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사람이야. 응? 끝도 없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순간에 좀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담배라도 한 대 사팔 수 있는 이거에 감사함을 알아라. 이건 나한테 계속 내가 채찍질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지쳐 있었잖아. 그리고 어저께 가족 이런 거나 좀 내가 마음이 좀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많이 울었어. 시간으로 치면 많이 안 울었어. 합쳐서 한 10분 울었나? 근데 그 횟수가 1, 2분씩 울고 또 울고 한 6번, 한 8번 울었나봐. 울컥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10분밖에 안 울었지만 그 울컥해서 운 거를 그 시간대를 쭉 보고 그냥 하루의 그 입장을 봐. 마음이 어땠겠어? 마음이 굉장히 막 소용돌이 쳤겠지. 응? 근데 그건 어떻게? 내 친구, 내 선생님한테 다 할 수 없어. 다 위로받을 수 없어. 이 사람도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위로를 받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 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엄마 보고 싶다. 한번 만나는 보고 싶다. 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막 가니까 꿈이 생겼다는 게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내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지. 뭐 별게 있어서 내가 막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꿈 아니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야 로또는. 난 바라지 않아요. 그건 욕심이라고 봐. 꿈이 아니라 욕심. 응? 되고 싶다는 건 난 욕심이라고 봐. 왜냐면 그냥 그거를 빨리 돈을 그냥 운 좋게 사서 운으로써 나의 모든 운을 써서 이걸 벌고 싶다는 그게 욕심이라고만 봐.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꿈을 물었던 분한테는 제가 꿈을 말을 못했는데 꿈이 생겼어요. 꿈은 이룰 수 있는 꿈도 있지만 이루지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나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냥 못 이루는 내 가족을 찾고 싶다. 내 친가, 내 친어머니 쪽 가족을 찾고 싶다라는 목표 의식에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좀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에 뭐에 본인이 그 부모들이 날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찾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내가 그 뭐 어떻게 찾아? 아무튼 그래요. 출생신고도 취소가 됐어요. 제가 나라에서 저 살려줬거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 뭐 친부가 아닌 뭐 계모로서 뭐 입양한 자식이니까 뭐 친부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뭐 이상한 법 판례가 왔었었는데 나 그때 입원해 있어가지고 자살 시도해서 입원해 있어가지고 뭐 판결도 못했거든. 항소도 못하고. 야 그러고 넘어갔다가 민증이 말소돼서 3개월 동안 개고생하고 그 법원에서 재판 내려가지고 민증이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가족부가 없어지고 저 혼자 이제 아예 세대주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파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인생에. 나도 그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방송하다가 좀 약간 질질 짰는데 미안해요. 왜냐면 그런 감정을 전달하려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얘기였다 이거야. 내가 막 슬퍼요 이거보다 감정적인 얘기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게 좀 생각하는 방식을 가져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난 좀 해주고 싶어. 응? 비관만 하지 말라는 거야. 목걸이 5개, 4개 찰 수 있는 게 어디야? 찾고 있는 게 어디야? 그냥 이거에 감사해야 돼. 그런 마음을 좀 먹을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난 불행하다고 남들과 비교하고 난
불평 불만만 갖고 살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응?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이 방송하신 분 대단하다고 그랬잖아. 누구니 감사합니다. 다는 자신이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 돈을 쓴다는 걸 나도 알거든. 나도 힘들게 후원하고 10만원 계좌 들었으면 그거에서 내가 쓸 돈인데 이러면서 그냥 10,000원씩 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난 그게 귀하다고 여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으로 하기엔 난 직업으로 이걸 하기엔 내 재능은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냥 이런 소통, 그냥 사람들을 위한 대화, 강의, 강연 이런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픔을 대비해서 말을 해드리는 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건 좋은데 막 방송을 웃음을 들이면서 돈을 벌고 이런 제 컨텐츠나 제 의도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원래 이걸 직업으로 할까 생각했다가도 아니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나니 나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일해도 힘들고 저렇게 일해도 힘들고 이렇게 일하면 몸 아프고 저렇게 일하면 정신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지치니까 잠깐 휴식도 필요하구나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게 휴식을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또. 응? 목걸이 화려하다 누나. 저 원래 화려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야?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핑계로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남 좋은 것만, 너무 남 SNS만, 너무 남 방송만 봐서 막 그러지 말고 가끔은 저보다 아래 쪽을 보면 아래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비하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나보다 힘든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나랑 빗대어보고 감사함도 느끼고 그분의 힘듦도 느끼면서 거기서 그런 거에서 좀 부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어. 저렇게 이쁘게 사는 가족처럼 있잖아. 힘들게 사는데도 막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조금 부러워했으면 좋겠지. 막 허황된 명품에 반클리프에 까르띠에 무슨 롤렉스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다니까. 죽으면 싸서 굴 갈 거야. 응? 아니 벤틀리 6억짜리 탔어. 교통사고 났어. 죽었어. 그 차 장례식에 가져가? 그 하나 보니까 어떤 영상에는 아버지 묘자리에 차 그 명품차 너드리드만. 그런다고 그걸 몰고 다닐 수 있겠어? 응? 저선을 가는데 그렇잖아. 따지면 사후세가 있다 해도 있는 거에서 또 그땐 그때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어떻게든 저승이 됐든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환생이 됐든 뭐가 됐든. 응? 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쇼핑으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뭘 사는 거로써 저도 약간 그래요. 근데 전 쿠팡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덜 나가. 쿠팡으로 좀 합니다. 쿠팡. 내 능력껏 쿠팡 정도가 나한테는 딱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남만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한테서 내 욕구를 충족하려 하지 마. 내 스스로에서 나한테 욕구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다. 아직 봐봐. 죽다 살아난 나도 못하고 있어. 한번 요단강을 건너 3일 동안 입원해 있다 장례식 준비해서 경찰들이 찾아가서 새엄마한테 장례식 준비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아니에요. 무용고자 처리하세요. 라는 말을 경찰이 나한테 해줬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병원 얼마나 내가 쇼크를 받았겠어.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어. 그런데도 버티고 살았잖아. 그런 나도. 근데 그거를 분함으로 이긴 거야. 분함으로. 인연들 봐라 하는 마음으로 이겼지. 그래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이런 착한 마음을 이겨냈을 것 같아. 아니야. 내 언젠간 니네에게 복수하리 이런 마음이었겠지. 근데 복수보단 그냥 내 가족 찾아서 내 가족과 한 번쯤은. 근데 아빠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우리 아빠 친아빠가 날 존나게 팼던 그런 아동 학대자인데, 만약에 엄마가 널 본다 해도 이 모습을 좋아하겠냐? 이러더라고. 나 기가 차가지고. 니한테 맞고 사는 거 봤을 때 우리 엄마가 그걸 좋아했겠냐? 그러면
우리 엄마는 너한테 맞고 살 때 널 볼 때 그럼 그걸 좋아했겠니? 아니잖아. 이 모습이 좋다 안 좋다는 그 엄마가 내 엄마가 판단할 일이야. 네가 왈가왈가 껴가지고 아빠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란 위치에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내리깔고 하등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난 나로 존재하는 거고 넌 너로 존재하니까 네가 날 팬 거잖아. 어? 난 힘이 안 되니까 내가 널 못 팼어 아빠란 인간아. 그랬으면 지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있지 너. 응? 내가 너희 집까지 가서 내가 나 재판해야 되니까 연락 좀 주세요 쪽지 써는 나 씹었지. 그러니까 넌 그따구로 인생을 사는 거야. 너 죽어서 장례식장엔 단 한 명도 안 갈 거야. 어? 물론 나 죽어서도 안 오겠지만 네 인생에 넌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네가 감히 내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다? 내 엄마도 널 도망간 사람이야. 내 엄마가 나를 내 트랜스된 걸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는 너만의 생각이니 너의 이입을 갖다 내 엄마는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마. 난 엄마가 나 부끄러워해도 돼. 돼. 왜? 내가 엄마를 떨어져 살면서 그래 이쁘게 못 살았어. 그럴 수 있으니까. 응? 이 지경까지 왔다 엄마가 나 버텼어. 그냥 그런 말 내가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여자와 그 어머니랑 위치에 있는 사람과 만나보면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무덤에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무덤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네가 방해해서 못 만나게 하고 제 아버지 석범이에요. 석범아. 응? 네가 어떻게 사니?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 이름이 정옥 씨거든요. 박정옥 씨. 동생도 있었다는데 아무튼 우리 정옥 여사님을 나는 죽기 전엔 보고 싶은 건데 그걸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다. 그게 꼴값이고 나대는 거고 깝치는 거야. 이젠 제가 하도 맞고 자라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밥을 못 먹어요. 아빠랑 밥 먹으면 체해요. 왜냐면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막 대가리 때리고 고추씨 떨어뜨렸다고 때리고 염주 할머니가 불교에서 염주를 찾더니 사내새끼가 염주 찾다고 때리고 뭐 없어. 그 옛날에 뭐 친구들 데리고 한번 갔다가 쫓겨나서 친구들 그러면 너 또 데리고 왔지 친구들 안 데리고 왔는데 아빤 귀신이야 다 알아? 뭘 알아? 지가 무슨 무당이어도 무당은 지 팔자도 못 알아보는 판국에 나도 무신내리만 봤어. 나도 내 팔자도 못 알아보는 판국에 무슨 아빠 귀신이야 속이려고 그래. 그리고 또 패. 그 라면을 끓여줘 처먹으라고. 씨발 존나 맞다가 막 여기 피투성이고 막 눈탱이 밤탱인데 이게 들어가 그냥 팬다는 게 체벌이 아니에요. 막 진짜 막 때려요. 막 주먹으로 그러니까 막 도구로 그냥 스프레이 통으로 막 재떨이로 다리미로 막 안 맞아. 나 다리미로 맞고 기절했었거든. 눈 뜨니까 선장이 보이더라고. 다리미로 맞고 한번 다리미가 여기까지 오는 건 기억이 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상태의 다리미. 그러니까 별의별 그게 그 시절에 체벌입니까? 폭력이지? 아동 학대지?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으로 배 걷어차고 막 팔 걷어차서 넘어뜨리면 또 넘어졌다고 또 패고 막 다시 땀 줄줄 나니까 이 땀이 얼마나요? 미끄러지면 미끄러졌다 와가지고 발바닥 때리고 이제 그러다 대가리 잡고 또 때리고 끌고 들어가서 방에서 패고 그게 어떻게 씨발 부모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맷집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 그렇게 맞고 자라는데 여러분 폭력이 무섭겠습니까? 맞는구나. 쟤도 죽여야지. 밖에선 그랬지. 내가 그 아빠라는 존재한테 못 그랬어. 내가 찾아갈 때 처음에 트랜스 되고서 아는 오빠를 건달 오빠를 끌고 갔어. 얘가 나 패면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쟤는 왜 데리고 왔냐 그러더라고. 왜 데리고 왔겠어? 네가 족같으니까 데리고 왔지. 표정이 띠껍더라고. 아빠 용서해라 뭐 이런. 용서는 아빠 널 사랑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럼 네가 그따고 해서 내가 욕 존나 썼거든. 인생 그따고 살지마 이 개새끼 하면서 막 얼굴도 쳐보고 싶지 않아. 엄마 정보를 안 주길래 난 엄마 정보 물어보러 간 거거든. 그러니까 사연이 많아요. 말하자면 진짜 말할 게 엄청 많아. 안 하는 것 뿐인데 니는 죽어서도 벌 받을 거지만 니들이 날 싸질러 놔놓고 내가 왜 그렇게 사냐고 할 거 없는 거야. 책임지지 못하고 싸질러 놔놓고서는 내가 부끄럽다고 젠더여서 좋아하겠냐고 창피하다고. 난 니들이 창피하다. 우리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나 데리고 도망 많이 다녔거든. 근데 이제 호적도 올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랬으니까 나 엄마한테 대한 마음 미운 마음 없어. 엄마가 보고 싶은 것 뿐이고 니까지 감히 엄마나 나를 함부로 판단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 말이 해주고 싶다 석범아.
석봉이도 아니고 씨발 석범이 뭐니 씨발. 지가 무슨 군대에서 타령하고 그랬던 애예요 그 시절에. 정신 못 차린 애야. 그 쌍팔년도 나보다 윗세대인데요. 군대 타령하고 얼마나 양아치 짓을 많이 했겠어.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랑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쌩 까고 살았거든. 근데 우리 오빠, 새오빠지. 새오빠랑 우리 아빠랑 또 맞짱을 떴어.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이야. 근데 난 아빠랑 맞짱을 못 떴어. 왜냐? 씨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그 분풀이를 하고 다닌 거야. 어른 누가 날 때려도 등치 이만한 우리 아빠 돼지야 막 이런. 걔가 날 막 존나게 패던 애인데 누굴 보고 내가 무섭겠니? 걔한테 그렇게 맞고 자란 내가. 반 양아치 동네 술 먹고 들어오면 장롱에서 오줌 싸마. 장롱에도 화장실인 줄 알고. 문 안 열면 문 부시고 그래. 그 옛날 나무문 있잖아요. 그 주먹으로 때려 부시고 들어와. 그러니까 힘이 좋아. 그 나무문, 요즘 문 말고 옛날 나무문 있죠? 요즘 건 문이 좀 약해 그래도. 근데 옛날 게 튼튼해요 나무가. 그걸 막 발로 차고 부셔가지고 안에 절고 들어온다니까. 손잡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손잡이가 그만큼 강했어 쇠가. 나무를 부시는 거야 나무를. 응? 그랬어요. 막 베란다 아파트 옛날에 보면 안방에 베란다에 이렇게 통창 연결된 데가 있어. 그러니까 방문을 잠그니까 문 부술 시간이 없으니까 베란다로 해서 안방으로 온 거야. 그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온 거야. 그 엄마가 또 나를 데리고 옆방으로 또 숨었지. 그때 또 그 문을 그래서 때려 부시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창문이 이렇게 달린데 아파트에서 엄마 목 조르고. 그래서 내가 다리 달라들어가지고 막 깨물었거든. 근데 발로 어딜 차였나봐. 그러고서 날아가서 기억이 안 나 또. 그게 근데 그 사건이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패고 날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나 파마시켰다고. 사내 새끼 파마시켰다고. 우리 엄마가 좀 그 타짜 김혜수 씨 하는 그런 하우스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무스탕도 있고 운전도 하고 그 당시 아파트도 있고 파출부 아줌마도 있었고 우리 집에.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았어 내가. 백화점 다니고 뾰족구죽 신고 다니고 막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이 난 살았거든.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파마도 시키고 엄마가 예쁘게 키운다고 그랬더니 사내 새끼를 파마 시켰다고 씨발. 그 베란다를 다 깨쳐 부시고 해. 지 마누라랑 자식을 그렇게 팰 일이야? 그건 폭력이잖아. 그거는 체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걔랑 밥 먹으면 내가 체해요. 옛날엔 밥 먹으려고 이제 막 밥 먹다 숟가락으로 퍽 때려. 처먹지 마. 그럼 내 이러고 못 처먹어. 그러면 이제 새엄마가 이제 밥 먹으러 주면 식탁, 우리가 원래 상에서 먹었어요. 근데 식탁이 존재는 했어. 그럼 싱크대 밑에 가서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밑에서 이렇게 먹고 자는 거야. 여러분 저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밖에서 사고를 치는 거야. 그 안에 쌓였던 울분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표출인 거야. 어른들이 맨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야 너 어쩌고. 왜냐면 내가 막 까불까불하니까. 그럼 난 그 어른들이 무섭지 않은 거야. 아빠 같은 등치한테 맞고 살았는데 걔네는 뭐 의자로 날 때리거나 이러질 않잖아. 무슨 뭐 다리미로 날 때리거나. 그러니까 별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교정시키고 뭐 그러면 양호실 가서 혼낸다고 주사 맞힌다. 해 막 이러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선생들이 막 그 제가 설해초등학교 다녔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나한테. 막 선생님들 막 정각이 발로 차고 막 때리면 나도 막 점프해가지고 얼굴 막 때리고 막 이러고 무슨 뭐 진짜 특수반 갔어요. 제가 특수반도 다녔어 설해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결핍이 많았겠어. 응? 잘 살다가 와서 이 집에선 용돈 하나도 안 주니까 절도를 하기 시작되고 먹고 싶으니까 맛은 아니까 이미 입은 튀었는데 콜라 맛 알지 햄버거 맛 알지. 그 당시에 저는 막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거든요. 백화점 가면 그냥 엄마가 그런 거 사줬어. 그리고 옷도 막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세트, 전 세트 좋아해요. 세트 위아래 한 벌짜리. 막 백화점에서 그런 거 사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살던 애가 새엄마한테 와서는 김치에 뭐 원치도 않는 반찬에 지아들만 돈가스에 후라이 주고 나는 난 파출부 아줌마가 맨날 소세지 구워주고 뭐 해주고 반찬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켰는데 나는 응? 그러니까 그 집에 가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맞고 자랄까. 오빠는 오빠대로 때려, 언니는 언니대로 때려, 새엄마대로 또 때려. 내가 나중에 새엄마한테 덤볐지. 막 때리길래 그 천 가방 있어. 그 아줌마들 시장 가방. 근데 천 가방인데 손잡이는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천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 손잡이로 막 때려. 그 막 맞다가 손으로 그때 막 이렇게 너무 아픈 거여서 분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밀어버렸지 새엄마를.
그때 내가 힘을 쓰니까 그때 내가 5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그랬을 거야. 3학년이었나? 이제 그랬더니 날 못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언니도 때리면 언니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여자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날 못 때려. 그럼 누가 때려? 그 얘기를 듣고 왔지. 오빠 그날 날 발차기 태권도 3단이거든. 씨발 날 막 쌍꺼풀 터지고 막. 그럼 난 달라들어서 물기만 해.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왜냐면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맞기만 해봤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아 이걸로 나도 물건을 써서 왜 이 새끼가 날 다리미로 때렸구나 아는 게 약할수록 이거 물기를 주는데 아니 쥐는 강자인데 나한테 다리미로 때릴 일이야. 스프레이통으로 때리고 숟가락으로 때리고 그 흉기를 쓸 일이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 그렇게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집을 맨날 나가고 중2 때 자퇴해서 결국에는 고시원 살고 중3 때 소년원 갔다 고1 때 나와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미용하다가 미용을 하면 차리는데 억대가 든대요. 근데 그때는 대출의 개념도 모르고 내가 사회생활을 안 했잖아. 학력이 짧잖아. 그러니까 이 육아대는 모르니까 월급 제가 70 받을 때니까 70으로 내가 억을 만들어서 미용실을 차린다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된 거야. 그래서 미용을 때려쳐버린 거야. 그러다 옷장사로 들어가게 된 거야. 옷장사는 억대는 안 들거든. 몇 천이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옷장사를 어쨌든 하게는 됐다가 동업을 했다가 혼자까지 했다가 말아먹고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는 걸로 내 키에 자신이 없는 거야. 내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8쯤 이제 7 그때 망하니까 이제 30대가 돼가는데 그때 그 대출이 3년짜리가 5년 해놨어. 월급을 받아도 대출비에 월세 나가면 한 달 생활비가 30, 옛날 그 70만원 미용실에서 받을 때처럼 그때 제가 고시원 살았거든요. 40만원짜리 리빙텔 안에 샤워실 달린 거. 그럼 30이 남아. 그럼 핸드폰비 10만원 돈 안 나게 나. 그때도 그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럼 20이 남아. 20이 한 달 생활비야. 거기에 버스비 차비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출퇴근은 걸어 다녀. 20만원으로 한 달을 산 거야. 먹는 거, 노는 거 다. 그게 되겠어요. 모을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하다 지치더라고. 이게 맨날 반복된 삶에 내가 여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듦으로만 계속 사니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날 지원해줄 난 부모가 없었잖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옷장사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잘하니까 농업제의도 들어왔다가 이제 혼자 할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도 인연이 이러니까 내 와서 보험을 해달라고 한 거야. 그때 20살 때. 그래서 보험을 쓰면서 실비를 처음 한 거니까 모르니까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때 엄마랑 불렀으니까 엄마 알아서 하라고. 사인 어쩌 하라고 내가 뭐 그래서 사문서 나머지 보험도 하길래 엄마 알아서 해. 처음만 사인해놓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작성해서 넣었으니까 사망보험금이다 어떻게 설비가 됐다 보험이 본 적이 없어. 아는 게 없어. 내가 볼 줄도 몰랐고 내가 초졸인데 뭘 볼 줄 알겠어. 응?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어딨어. 보험 아는 분들도 대학 나온 분들도 사기당해서 보험 이상한 거 많이 가입하는 판국에 내가 뭘 알았겠냐. 그때 20살짜리가 알아서 들어 20몇 살 때 또 3개를 더 든 거야. 그러니까 총 보험이 5개였어요 그럼 이거 1000만원씩만 쳐도 5천만원인데 나한테 사망보험금이 500이래 그 자체가 사기잖아. 내가 명의 변경을 했거든. 그래서 그 죽은 사람 수익자를 그랬더니 전화 오더니 야 너 내 카드 안 내가 신용 불려 내 카드 안 쓰는 걸로 알게 너 수익자 바꿨더라. 뭐 우리랑 연락 안 할 거지. 아니 수익자 바꾼 거랑 쥐랑 연락 안 하는 게 뭔 상관이야? 내가 내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갚으려고 나 죽어서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내가 뭐 자살할 것도 그때 아니었고 사고사 당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보험으로 장례식이나 치러달라고 그냥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알고 보니까 기본이 1000에 1억인 거야. 특약이 9천에. 그러니까 그게 아까웠던 그거 하나 바꿨거든. 나머지도 바꾸면서 내가 안 거야. 2개 남은 거. 내가 3개 해약했던 걸 보내달라 그런 거야.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보내라. 네 자식들 거 든 거 보내라. 내 거랑 비교해보고 네가 네 자식들하고 똑같이 했으면 내가 너 신고 안 하겠다. 근데 그년이 팀장이니까 안 준 거야 이거를. 개인정보 그거기 때문에 그 남들 내 가족들 건 못 보내. 내 것만 볼 수 있대. 그러면 그 해약한 거 보내달라 했더니 그 해약한 게 안 와. 파일 처분으로 뭐 없어져서 말이 안 되거든. 기록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팀장이니까 나 그래서 본사까지 찾아가서 뒤집어엎고 뭐하고 해도 와 끝장났더라고. 팀장이랑 그 끝발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걸로 했나봐. 응? 처음에는 그 상담원이 내가 울면서 아니 나 사망보험금 500이라 그랬는데 1000만원이다 특약까지 9천에서 1억짜리라고 당신 같으면 기분 좋냐고 막 울면서 기분 그렇게 상담원이 그러더니 팀장이랑 연락하고 나더니 말투가 싹 바뀌어가지고
담당자가 앞뒤를 확 얼굴을 바꾸는 거야.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꽂혀도 내가 데뷔시키고 나 방송도 할 사람이고 나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너무 힘들 때였어. 그럴 때가 중내 많이 할 때인데 가족이랑 재판이 걸린 거야. 내가 죽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했다 했더니 지가 전화를 끊은 줄 알고 내려놓고, 야, 이 새끼 존나 웃기네, 막 내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무슨 지가 무슨 꽃자란 애를 데뷔시켰다고 지가 이태원에서 잘 나간다고 뭐 말도 안 되니 누군지도 모르겠는 뭐 트랜스 주제 뭐. 그래서 내가 그걸 공유하면 안 되잖아. 또 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 앞에 누군가랑 대화하는 거야. 같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 고소를 취해야 해달래. 그럼 내가 왔다 갔다 차비가 들고 그때 힘들 때니까 30만 원 보내주겠대. 30만 원. 내가 하루에 한 달에 만 원, 하루에 만 원씩 30이면 뭐 우리 월세가 60이니까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30으로 받고 합의하는 조건에 그걸 붙였어. 우리 새엄마가 나한테 그 보험한 거랑 그 증인을 서달라. 그리고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씨발놈이 돈만 붙이더니 날 쌩까더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경찰한테 가서 나 합의 취소하겠다. 돈 돌려주고. 합의 조건은 원래 이거였다. 한번 사인을 해서 넘어간 사건은 취소가 안 된대. 그래서 경찰하고 또 대판 싸웠잖아. 어느 부모가 그리고 그런 걸로 그랬겠냐고. 내가 젠더고 정가가 많잖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 경찰을 또 경찰서에서 112 신고해가지고 그 경찰한테 그거 넘기고 막 걔랑 또 존나 싸우고 수사관 바꿔달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사문서 위조했더니 그건 3년이나 이미 지났습니다. 본인도 인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인지를 어떻게 이번에 인지했다는데. 그리고 인지하고 3년이 아니라 계약하고 3년이네. 난 인지하고서 3년 아닌 줄 알고 간 거야. 내가 인지를 해야지. 인지를 못했잖아. 사귄지를.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때 또 이제 민사로 가야 된대. 형사가 아니라. 왜냐면 이은혜처럼 날 죽여서 내가 죽길 바래서 이 보험을 계약했다라는 증거를 입증을 하래. 그럼 어떻게 입증해? 이은혜 사건도 입증하기 존나 힘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년이 한 걸 그거를 입증을 어떡하니. 그냥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다는 년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날 학대해서 그렇게 키웠고 지가 내 아빠가 그 마약 사건 나 한 번 있을 때 검찰 가서 변호사 섰을 때 얘 친아빠가 얘를 그렇게 때렸다고 지가 탄원서 써서 낸 게 있으니까 난 아빠한테 폭행당하고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지가 이미 제출해 준 게 있어. 그럼 지는 나를 학대를 안 했겠냐고. 이 상황인데 난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도 나를 학대해놓고 어디 감히 청렴 결백한 척이야. 건방지게 방해땡아. 늘푸른 신호지 좀 넣어. 기다려. 진짜 기다려. 내가 죽어서도 내가 글에 남겨. 길이 너네 방씨 윤씨 가문을 내가 오리온 윤영땡 팀장아. 과장인지 너 연구원 그거잖아. 오리온에서 과자 연구하잖아. 너도 내가 분명 연락했지. 엄마랑 이러고 싶으니까 연락 좀 달라고. 너 나 쌩깠지. 오리온에 다니는 윤영시옷이야. 윤영시옷 팀장아. 팀장인지 과장 모르겠다. 네 직급은. 너도 기다려. 네가 나 어릴 때 패면서 발로 얼마나 괴롭히고 네 돈 훔쳤다고 나 괴롭혔던 거 그것도 학대인 거 알지? 니네 돈 내가 훔쳐서 뭐 했어? 집 나갔잖아. 우리 엄마 찾으러 간다고. 응? 내가 그걸로 뭐 씨발 뭐 뻘짓했니? 내가 그걸로 무슨 뭐 어릴 때부터 뭐 범죄를 저질렀니? 담배 할머니 거 6학년 때부터 폈다. 왜? 얼마나 그 집안이 콩가루면 내가 그랬겠어. 너네 기다려. 나한테 사타친 년들도 기다리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은 너네는 끝나. 진짜 내가 안 내려놓고 사는 것 뿐이야. 열심히 살려고. 그래서 난 내 주변에 악플러나 뭐나 있을 때 걔네 주변에 연결된 애들도 있을 거고 나한테 돈 사기쳐서 나 미워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애들 말 듣고 나한테 와서 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나는 악플러들이 그냥 악플러가 아니라 그 주변 내 등장 밑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 그래서 니네는 언젠간 난 볼 거라고 생각하고 산단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듣겠니? 핸드폰 프레시카면 나오잖아. 박모땡 여사야, 방해땡 여사야. 내가 너한테 했잖아. 괴물같이 인생 똑바로 살라고 했더니 내가 괴물인가 보지 뭐. 네가 그렇게 무섭다. 내가 너 진짜 인간이 무섭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문자 보냈었지.
어? 그전 인스타 지금 계정이 멈춰 있어. 그전 인스타 보면 내 남자들 사진 뭐며 너랑 문자한 거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걸 남겨서 너네들을 니네들이 날 학대했다는 거를 응? 야, 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놓고 이 정도 살면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거야. 응? 사이코패스 안 되고 소시오패스 안 된 게 다행이야.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세요. 갑자기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데 내가 그 가족 영상 보고 뭐 좋은 것만 보다 좋은 말만 하다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년들 말에 휘둘려서 나한테 뻘짓거 쓰고 한 그거나 나한테 그 계약 그 명예훼손으로 30만원 주고 합의한 너야.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있었어? 꽂아 내가 데뷔시킨 거 맞잖아. 네가 욕했지만 내가 방송 언젠간 하고 내 꿈이 이렇다 이태원에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셔도 된다.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강한 증거를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했잖아. 니들은 내 말 안 믿고 날 개 조수를 본 거 아니야. 응? 죽다 살아나고 약해보고 뛰어내리고 수술하고 고환 떼고 야 유방 새로 하고 막 이빨 야 얼굴 이런 내가 뭐가 이제 아쉬워서 못할 게 있고 못 말할 게 있고 뭐 대응 못할 게 뭐가 있겠니.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야. 참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냥 혹여나 이 근처에서 나를 자꾸 까대고 나대는 인연들 오므리고 살아. 좋은 말로 할 때. 응? 정말 쪽팔리는 짓 당하지 말고. 이제 법을 너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법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알겠니? 나 같은 사람들은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더라고. 이런 게 있는 건 여성단체든 인권단체든 도와주더라고. 보니까. 알아들어? 사리고 조심히 살아 다들. 나 이쁘게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조심들 하자. 이 말에 갑자기 왜 경고의 동영상이 돼버렸니?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말하면 내가 말하잖아. 내가 말하는 거에 나는 30%밖에 안 돼. 20% 30%밖에 안 돼. 인생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사는 거야. 나 그만큼 입이 무겁고 대인배야. 나름 생각 깊고 내 나이에 마음 먹으니까 더 그렇게 겪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좀 깊게 멀리 남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방송도 좀 하고 본인들 발전을 위해 살라고. 저는 제 발전을 위해 살고 있고 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앉아가지고 메시지 골반이랑 무릎이 또 아파. 일어나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1시간 37분 얘기했네. 10시네요. 이제 또 누워서 또 들어오지도 않는 유튜브나 내 눈에 웹툰 보면서 있어야 되겠지? 나도 그렇게 징글거리고 삽니다. 특별할 거 없고 다를 거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아이고 좀 안쓰럽게 보는 눈으로 좀 사람도 볼 줄 알아야지. 응? 어떻게 내 생각과 잣대로만 돼야겠어요. 난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 방 팀장 말만 듣고 그러는 것도. 그년이 팀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 직장 내에서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러고 참고 넘어갔던 거야. 아니었어 봐. 이미 막 내가 저 동영상 보면은 사건 막 아는 애 가서 막 가게 앞에서 막 가발 벗고 막 2년 전이야. 나 맘만 먹으면 못 찍을 거 없고 못 할 거 없어. 응? 못 올릴 거 없고 못 할 게 없다니까. 나 안 하는 거잖아. 그걸 좀 명심들 하고 불나는 집 이런 승질나는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기름 붓지 말고 좀 사리고 좀 생각으로 반성들 좀 하고 삽시다. 자기 반성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내 반성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살잖아. 응? 좀 다들 이쁜 생각, 이쁜 말, 이쁜 행동, 이쁜 마음, 명분 있고,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 하고 물러갈게요. 10시니까 전 물러갈 테니 또 다음에 좋은, 원래 할 얘기가 없었어. 그냥 소통하고 싶었는데 뭐 저는 채팅 해주는 분도 많지 않고 뭐 팬도 없고 뭐 봐주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까 항상 내 얘기만 하는데 전 이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이러려고 안 하는 거니까 방송. 또 다음에 좋은 얘기들과 좋은 썰들과 풀어볼 거예요. 또 뭐가 있을지, 있을 때 자세히 또 이쁘고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래요. 자, 전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